네, 안녕하세요. 전 동작구청장 이창호입니다. 간단하게 제 정치 이력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96년 당시 민주당이 야당이었죠. 그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님 계실 때 중앙당의 공채로 처음 사무처 당직자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실 정세분석국 거쳐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 비서로 발탁이 됐었고,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님 청와대 5년 동안 대통령님 제1부속실에서 지근거리에서 행정관으로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셨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함께 열심히 활동했습니다만 그 당시 집권하는 데는 실패했었지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2014년에 지방선거에서 동작구청장으로 도전해서 전국 최연소로 당선된 이후 지난 민선 7기까지 8년 동안 동작구청장 재임했었습니다. 항상 제 정치 이력을 보면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막내.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로 처음 출발했을 때도 그때 나이가 이제 27살로 막내였고, 청와대에 있을 때도 거의 막내였고, 또 단체장 중에서도 전국 최연소로 활동을 했으니까 정치 이력의 상징은 막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한순간처럼, 매 한순간처럼 훅 지나갔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제 스스로가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구청장 당선되자마자 구청의 예산팀장이 업무보고하러 저를 찾아와서 한 보고 내용이, 청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구청에 예산이 없어서 청장님 공약사항을 몇 년간 실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예산팀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보고였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제가 구청장 재임 시절에 2015년 첫 번째 그 동작구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약 한 300억 원 정도가 예산이 없어서 편성하지 못한 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적자 예산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보육비라든지 아니면 청소 용역비라든지 이런 구청의 핵심 경비마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출발했다라는 것, 이게 좀 가장 힘들었던 시기고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 3년 정도 걸렸는데, 하다못해 재정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 수당 성격의 비용까지도 좀 깎아야 하는 그런 재정 긴축을 좀 진행했었지요. 또 하나 힘든 것은 그 구청 공무원의 일하는 문화를 좀 바꾸는 거였습니다. 구의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서울시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뛰어다니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이런저런 사업들에 소요되는 예산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동작구의 공직사회 문화가 밖으로 전혀 활동하지 않은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고자 전 정무부 시장인데 임종석 선배한테 찾아갔지요. 그래서 선배님, 저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데 서울시 예산으로 좀 이 사업 좀 진행하게끔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장우야, 이 청장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 참 보기 좋네. 지금까지 동작구는 한 번도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역시 다르구나. 고맙다, 열심히 해줘서. 그런데 너만 온다고 되는 거 아니다. 실무진들끼리 사업의 이해가 좀 합의가 돼야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너 혼자로서는 버거울 것이다. 구청 공무원들이 와야 한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청으로 돌아가자마자 긴급 확대간부 회의를 소집했죠. 그래서 전 과장급 이상 간부들한테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 다음날 아침에도 일찍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갔었는데, 서울시 로비에 구청 팀장급 이상 전 간부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어쩐 일이십니까 했더니 청장님이 어제 지시하셔서 오늘부터 서울시를 뛰어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구청에 일하는 문화가 바뀌었죠. 서울시 간부들이 퇴임할 때는 저에게 부탁하는 것이 동작구청 공무원 좀 그만 좀 서울시 오게 해달라. 이렇게 일하는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정말 많은 성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자그마한 실천이지만 구청 공무원들에게는 한없이 변화해준 모습에 한없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좀 후회는 좀 하고 있습니다만, 저에게 구청장 8년 임기의 시간은 정말 무한한 영광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에서 자치단체장은 3선 연임, 그러니까 12년까지만 임기를 강제하게 돼 있지요. 그러면 8년이 넘어갔을 때는 리더십에 대한, 그리고 또 일의 열정에 대한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고갈될 것이다, 이런 고민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좀 제가 까부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서울의 구청장 8년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 임기 시작했을 때 8년 시간에 맞춰서 모든 사업 계획들을 수립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고, 또 재밌는 것은 구청장의 리더십에 의해서 구청 내부에서도 공직사회가 주류와 비주류 이런 갈림이 생기는데, 한 사람의 생각이 너무 오래 구청의 주류를 이끌어갈 수는 없다.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든다. 동작구로 위해서 8년이면 충분하다. 그 이후에는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2번만 하게 됐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엄청 속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작구 주민들에게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한 듯한 느낌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8년이면 충분히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사업의 속도를 냈다고, 그리고 내야 한다고 판단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막상 퇴임하고 나니까 8년의 노력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변질되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또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힘들다, 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지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까지 정치권에 몸담고 있으면서 제가 정치를 함에 있어서 지역과 관련해서 동작갑 이에 대한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에게는 동작갑이 너무나 당연한 제 정치적 무대라고 판단해 왔었고요. 그 이유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부모님 손 붙잡고 처음에 서울에 이사 온 곳이 상도 사동이었고, 그렇게 또 지금까지 45년 가까이 상도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 굳이 더 이유를 대자면 신혼집은 대방동이었고, 우리 동작갑에 8개 동이 있는데 제가 딱 한 군데 신대방 1동만 살아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신대방 1동에 살게 되면 8개 동 전체의 주민이 되는 거니까 뭐 썰렁한가요? 어쨌든 이런 거지요. 이 정치적 무대가 동작갑이 아닌 다른 지역을 단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다. 저에게는 동작갑은 운명과 같은 지역이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중학교,
또 고등학교, 대학 등등 사회생활까지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민해보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아까 간단하게 맨 처음 저의 정치 이력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야당 총재 시절부터 그분 밑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치 철학과 이념을 배워왔고,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비서로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5년 동안 지근거려서 대통령님을 모셔오면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사람의 가치에 대한 소중함과 중요함을 배웠고요. 또 선거 기간이긴 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또 바로 옆에서 보좌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철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주진영에서 최고 지도자 세 분의 정치적 철학과 지식을 배워왔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국민들을 정치인이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청와대 5년, 또 구청장 8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지식을 배우고 행정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또 그 기간 동안 일도 꽤 잘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국가와 지역을 위해 더 잘할 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도 동의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청렴, 실력, 리더십 제 입으로 자화자찬하는 것 같습니다만 구청장 8년 재임하면서 철저하게 검증받은 젊은 정치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작구에서 45년간 우리 주민들과 동고동락해왔던 지역 출신 후보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사랑을 충분히 더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합니다. 일단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불신하는 가장 큰 것은 정치인들 스스로가 국민들과 함께 고통을 좀 감내하지 않는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정치인은 기득권 세력이다. 이렇게 국민들의 판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불신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는 정치인들이 청렴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하는 청렴성을 좀 확보해야 된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좀 소통 공감 능력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국민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추진력. 이것이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구청장 8년 재임하면서 사실 처음에 이제 구청에 입성했을 때 우리 동작구청 청렴도가 그렇게 다른 단체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이제는 우리 동작구는 청렴한 기관이다. 이런 평가를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제가 소통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소통은 바로 실천이고 대화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가장 힘들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수십 년 동안 우리 지역의 민원 사안이었던 노량진 컵밥거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컵밥 노점들 때문에 비가 오면 우산 하나를 들고 서로 교행할 수 없을 정도의 좁은 보도, 유모차 한 대도 제대로 안전하게 끌고 갈 수 없는 그런 보행 환경이었는데 또 노점상들은 본인의 생계 유지에 대한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구청과 계속 갈등의 악순환이 있었죠. 이 부분을 저희는 1년 넘게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고
또 어떤 때는 행정력도 동원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합의를 이끌어서 옆에 블록으로 컵밥 거리가게들이 옮기게 된 거죠. 그래서 주민들에게는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컵밥 상점주들에게는 안정적인 생계 유지 수단을 제공해드린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대화를 통한 상생의 성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소통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추진력 문제인데요. 제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과의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줘야 된다. 2018년도 제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앵콜 추진력이었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게 주민들에게 내세웠었는데 아무도 주민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주시지 않을 정도로 추진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다. 단편적인 사안으로 제 전임 구청장님 때부터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청사 기금은 수백억 원씩 적립을 해가면서 현 노량진에 있는 청사를 장승배기로 이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지만 매번 청장님들이 실패하셨지요. 저는 단 3년 만에 청사 이전에 대한 계획들을 완벽하게 수립하고 진행을 해서 지금 현재는 약 8층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 곧 내년에는 주민들의 쉼터로서의 청사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선물로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인에게 중요하다.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추진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민주주의는 다양할수록 좋다. 정치적 선택에서 선택받지 못한 소수에 대해서도 배려하는 것이 가장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성숙된 정치는 다양성과 다원성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러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존중 그 자체보다 상대방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존중은커녕 인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갈등의 구조다. 상대와 나와의 다름을 우리가 가장 무엇보다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것이 곧 민주주의의 다원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우리 정치를 보면 적대적 공생관계 아닌가. 좀 너무 심할 정도로 좋은 편으로 상생하는 공생관계면 진짜 좋겠지요. 근데 상생이 아닌 적대적이면서 서로 같이 유지하고 있다.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데, 이 신뢰의 출발점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치인들이 기득권 세력이라는 인식을 무엇보다도 깨야 한다. 정치 세력은 특권층이다라는 국민적 인식들을 반드시 없애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치인들이 말로만 국민들을 위한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말한 것을 실천해야 한다.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비 맞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우산 쓰고 있으면 누가 우리 정치인들 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국민들이 비 맞으면 정치인들은 우산을 챙기지 못한다면, 국민들을 씌워줄 우산을 챙기지 못한다면 똑같이 비바람을 맞으면서 고통을 함께 해야죠. 그럴 때만이 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초선 출마할 때 생각을 유지하지 못하고 기존의 정치 문화에 쉽게
쉽게 흡수되기 때문에 초선 비율이 아무리 높아도 정치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구청장 시절의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매년 1년에 2차례씩 그 새내기 공무원들이 신규 임용을 받습니다. 1월달 그리고 8월달에 들어오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나 패션 이런 것들을 끝까지 좀 지켜서 선배들의 공직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달라. 절대 흡수당하지 말아달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들이 앞으로 다양할수록 우리 동작구를 바꿔낼 수 있을 것이다. 신신당부하죠. 신신당부하는데 딱 3개월 걸립니다. 3개월 뒤에 전부 다 까만 옷 입고 까만 신발 신고, 선배의 명령은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밤늦게까지, 선배를 퇴근할 때까지 퇴근도 하지 않고 이렇게 기다리는, 이러한 문화들이 정치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의회를 구성하는 정치인들 보면 대한민국의 최고 전문가들이 즐비하게 많지요. 각자 분야에서는 최고의 능력을 지닌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왜 이분들이 자신의 장점을 단점화해 왔을까요? 바로 기존 문화에 너무 빠르게 흡수되고, 그 흡수에 본인의 강점들을 다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가 바뀌려면 초선 의원들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선 의원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이나 자율성, 독창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민선 6기 7기 성과와 관련해서는 워낙 다양한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 또한 다양하시기 때문에 딱히 꼽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먼저 주민들께서 가장 체감하는 성과라 하면 그 장승배기에 공사 중인 종합행정타운 조성 사업, 이 사업은 전 청장님 때부터 시도를 하셨지만 아무도 이뤄내지 못했던 사업인데, 민선 6기 들어서 계획을 세우고 지금은 이제 총 10층 건물 중에 8층까지 건축물이 올라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주민들께서는 가장 많이 꼽으시는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지금 걷고 있는 컵밥거리, 수십 년간의 우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이었는데,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구축하면서 노점주들에게는 안정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그런 정책들을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이뤄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민선 6, 7기를 관통하는 사람 사는 동작을 실현해내기 위해서 여러 복지 정책들을 시도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의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생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구청에서 자본금을 투자해서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를 만들었죠. 여기에 일하시는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삶의 만족감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제 한 150여 분 정도 일을 하고 계신데 계속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 동작구가 미래를 지향함에 있어서 어떤 도시를 구축할 것이냐, 그 중에서도 우리 동작구는 주거 중심 도시이니까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는 도시로 성장하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어린이집 전체를 케어하는 동작구 보육청 사업을 진행했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안전한 보육 환경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많은 호평을 좀 받았던 정책입니다. 동작구 보육청 사업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까지도 벤치마킹하는 사업으로 자리 잡았고요. 무엇보다도 그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공공임대주택 사업, 중앙정부나 서울시 사업으로만 인식해 왔었는데, 우리 동작구가 처음으로 개척한 정책 분야입니다. 이 공공임대주택 사업도 수백 세대를 우리 동작구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확보했다. 그러나 저는 구청장으로서 무엇보다도 큰 성과를 꼽고 싶다면
공무원들의 일하는 문화의 혁신입니다. 부서의 벽을 허물고 또 직접 발로 서울시나 중앙정부로 쫓아다니면서 재정을 마련했던 그러한 공무원들의 노력이 이 성과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죠. 이 신발 이쁘죠? 2018년에 재선 선거에 뛰어들었을 때 우리 비서실의 후배가 민주당 색깔 팍팍 내면서 열심히 하라고 운동화를 사줬거든요. 근데 선거 때는 좀 그때 신었는데 몇 년간 이제 구청장 하면서 운동화 신기가 좀 그래서 집에 잘 보관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도전하는 의미에서 파란 운동화 신기 시작했어요. 근데 행사장에서 제 운동화 보시고 많은 주민들이 운동화 빨리 떨어뜨려라, 새 신발 사줄 테니까 신발 아까워하지 말고 열심히 다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권양수 여사님을 뵀는데 권양수 여사님께서도 제 신발 보시면서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다녀서 신발 여러 켤레 떨어뜨려야 된다고. 문제는요, 요새 신발 엄청 튼튼해서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 공간은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시설인데 대방동 주민들과 간담회 하면서 이 공간이 존재한다고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과거에 우리 지역의 공군본부 비상지휘소 개념으로 비상시에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군이 사용하는 벙커 기지지요. 비상지휘센터인데 오랜 시간 방치되면서 구에서 자재 창고로 사용하던 시설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청소년 시설로 좀 바꿨는데, 재밌는 것은 우리 동작구에 학교가 44개가 있는데, 초중고가 합쳐서 44개가 있는데 대방동에만 학교가 11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하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구청 자재 창고를 청소년 공간으로 탈바꿈된, 그래서 이름도 벙커로, 원래 사용 목적대로 벙커로 명명해서 지어진 시설입니다. 여기 시설은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의 IT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시연할 수 있을 그런 공간으로 집중 설치한 공간이에요. 공연장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지만 주로 직접 유튜브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공연을 같이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집중시켰습니다. 이런 스튜디오 같은 데도 있고, 여기는 토론방, VR 체험기. 안녕. 오늘 유튜브 벤자민의 시큼 리포트 인터뷰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신뢰받는 정치가 무엇인지도 더 깊게 고민해야 되고, 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도 넓게 폭넓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동작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자신하고 있고, 또 동작을 위해서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작 구민 여러분과 함께 멋진 정치 선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